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 예,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인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외국인 가사 도우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라고 했고 실제 정부와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제 옆에 나와 있는데 한번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논란을 짚어본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 인터뷰는 좀 반론이 많아서 그 반론의 어떤 요지를 제가 좀 질문 형태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반론을 듣는 형태를 취할까 합니다. 그게 좀 맞아 보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저도 편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프를 잠시 보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는 게 속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은 가사 도우미를 우리가 쓸 때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나 고려인들을 저희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동남아시아 등 다른 쪽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지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정부랑 서울시도 올 하반기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은 맞춰주겠다는 것 같고 그럼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이게 좀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법안을 그러니까 정책을 준비한 거 그 이후에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예.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그 월 200만 원 최저임금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저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중간에 멈춘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은 맞다라는 것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통계적으로 우리 100가구에 1명 정도가 지금 한 가구 정도가 가사 도우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고 소득층만 쓰는 거고요. 한 명 그러니까 내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시면 지금 350에서 한 400. 뭐 쌍둥이 좀 힘든 자녀들 하면 뭐 5, 600 쉽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최저임금 220만 원, 30만 원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면 제가 이 정책의 타겟으로 했던 30대 중에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1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열심히 벌어서 가사 도우미에게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럼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도 어려운 아마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가사 도우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가사 사용인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간주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노동시장의 그 금액으로 우리 내국인들이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월 100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몇몇 의원들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여러 사람들 만났습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50에서 70만 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라 그런다. 어떻게 생각하냐?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우리는 임금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가격은 소위 송출 국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그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다. 필리핀에서 정부입니다. 내국인들, 필리핀 국민들을 외국에서 고용할 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때 얼마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 약 450불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5,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하는 가격이고요. 100만 원 주면 더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제가 필리핀 대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시장을 적극 검토하는데 이것이 필리핀에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하시는 그 월 100만 원 수준의 그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어찌 됐건 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거를 시범 실시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네. 그거에 대해서 물론
과감하게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찬반을 떠나서요.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추진한다면 이 별도의 법안이 글쎄요, 뭐 실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논란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대통령이 지시한 가사도우미 시장의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자의 종류를 지금 현재는 아시는 대로 동포분들에게만 비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비용을 350만 원 현재 수준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내리겠다 이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가사 사용인이라는 직구는 대한민국에서 내국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요. 네. 그런 반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국인들은 비싸잖아요. 제가 사람을 두고 비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한 10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안 맞추면 가장 궁극적으로 나오는 비판이 이게 과연 이제 인권이나 어떤 노동권 측면에서 이게 옳은가? 물론 아까 그 송출하는 국가에서 정한다고는 하셨지만 절차는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을 쓰는데 최저임금조차도 이렇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그게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한 100번은 받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계 모든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 구호를 믿고 계시지 않는다면 서비스업의 가격은 그 나라 물가와 경제에 따라 다른다는 걸 믿으신다면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에 경력을 단절하는 여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만 명입니다. 이분들의 인권과 이분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경력을 단절하는 이유 넘버원 가사 부담입니다. 어떻게든지 저는 이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문제의식에는 사실 네.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예. 다만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무조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140만 명의 경력 단절하신 분이 평균 270만 원 버는데 250만 원, 300만 원 주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한다면 다 일해서 세금 내고 남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내국인 가사 도우미는 가사 사용인이지만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가사 도우미를 원하시면 이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부유층은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예. 하지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필리핀 여러 나라 등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오겠다고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뭐 징집하는 거 아니고요. 오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정도 가격이면 오겠다는 분들을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이면 고용하겠다는 분들과 연결시켜 주는 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연장해 본다면 네.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지금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농촌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용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논리대로라면 그분들도 최저임금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최저임금 받는 분 없습니다. 그분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건 이미 의미가 없어진 이미 더 많이 받는다는 오래입니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러니까 농사를 지시는 분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필요한데 이 정도 가격으로는 의미가 없다 하십니다. 결국 뭘 해야 될까요?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강제로 데리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도 시장에 이 정도 노동을 하겠냐라고 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자발성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이 정도 들으면 인권 탄압이라 그러고 인종차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침묵을 하시더니 나는 15년 됐는데 여기 있는지 15년 뒤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여론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네. 몇 달 전에 장하준 그 교수를 인터뷰한 바 있는데 그때 한창 이게 또 논란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하준 교수 말은 2등 국민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돌고 돕니다. 계속 아까 이제 수백 번 받았다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은 또 한편으로 있다는 걸 하고요. 그 답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자면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이 더 근본적으로 있는데 가령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력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준다라든가 뭐 육아휴직 문제라든가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손대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내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좀 준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고용할 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다른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게 한다? 예. 네, 저는 뭐 그럼에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옳은가의 질문이 아니고요, 필요한가의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저출산 정책 280조 들어갔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고요. 숫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자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시죠. 합시다. 근데 이 정책은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재정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시장을 형성해주고 규제만 바꾸는 거니까. 예. 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국인 분들 가사 도우미를 하는 게 어떠냐? 어떤 분들이 지금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느냐? 연령이 대부분 한 50대, 60대십니다. 예. 너무 이게 경무라는 거죠. 그래서 내국인들은 이 시장에 들어올 그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350도 힘든 가격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분들에게 세금 투여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은 100만 원 지급하고 국가는 250만 원 지급한다. 이러면 이게 공공일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250만 원의 공공일자리가 돼버리는데요. 예. 저는 이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에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최저임금 적용도 하고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일본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왜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고 해야 되는지. 아니, 일본에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물론 생각할 그렇긴 수는 합니다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일본도 선진국이고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소위 돌봄, 어르신들 돌봄. 지금 실은 갑과 을이 완전히 뒤집혔지 않습니까? 진짜 듣기에도 민망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간병인 분들이 없으니까. 법무부에게 질문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일본은 태국에서 간호대학 나오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가고 있다. 일본어 교육을 적절히 시켜서. 이런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정책들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국인을 모셔와서 적정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인권 침해라고 하시면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업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임금이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역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영역이 다르고요. 또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분들의 공급을 늘려서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 수준을 좀 떨어뜨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저는 많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일본은 제가 좀 동어반복이긴 합니다만 일본도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답게 2등 국민 만들지 않고 좀 보장을 해줄 것은 해주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게 뭐 규범론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규범론만이 아니라 헌법적인 어떤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리는 질문인데, 저는 외국인 정책의 기본 전제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등 국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특정한 외국인을 강제로 데려와서 2등 국민을 만들면 나쁜 짓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제가 좀 속도감 있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싱가포르나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데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란 말이죠. 우리랑 비슷하게. 그럼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반론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1.04. 물론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꿈 같은 숫자입니다. 자, 제가 발의할 때도 이 정책의 직접적 효과는 경력 단절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책도 이 정책의 가장 주요 목적은 경력 단절 또는 경력을 하고 싶어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왜 출산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1순위는 경제적 불안이고 주거가 많습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가 바로 주거, 가사와 출산에 대한 부담입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을 할 위험이 없다. 출산을 해도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저는 자연적으로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보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모르는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홍콩, 싱가포르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동등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가서도 계속 그 질문을 했거든요. 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주거, 경제적 불안 다음에 가사와 양육 부담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다. 문제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정책이 가사 부담을 덜어줄 거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한 5년만 해봅시다. 이거 지금 논쟁할 만큼 우리가 한가하지 않다.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 진짜 이미 불임국가, 불임도시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인구 상황인데 예. 뭐라도 해보자. 그리고 결과가 나쁘면요. 정치인 조정훈으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고요. 사실 이거는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좀 찬반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정부나 서울시가 뭐 2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그때 가서 다시 모셔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되는데. 예. 정책을 해보면요. 이 정책을 통해서 가사 도우미를 쓰신 분들은 분명히 혜택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 이걸 썼느냐? 중산층, 중상층, 2, 3만 쓰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그 검증을 좀 또 해보죠.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예,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